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상대국 길들이기의 방편으로 수시로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왔었죠. 그런데 중국이 썼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미국에 의해서 중국이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5일자에서 전 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같은 이런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중국의 5개의 기업이 러시아의 군산 복합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기업들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은 무기 제조용 전략 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약 외에도 미국 국내법인 수출 통제 개혁법, 이걸 ECRA라고 그러는데 이 ECRA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 하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같은 5G,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바로 이 ECRA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와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수출 통제 조치의 이 대상과 폭을 넓혀서 사실상 무기화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출 통제 조치의 요건으로 중국이 단순하게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기업이 주민 감시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든지 신장 티베트에서의 이런 소수 인종 탄압, 그리고 강제 수용소 운영, 이런 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면 이걸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과 중국 보안 관련 기업 간의 거리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런 전략을 미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 탄압 등도 포함하고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 기술도 무기 관련 기술 외에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까지도 넓혔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전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에 이 수출 통제 조치가 475건 시행됐는데 이 중에서 중국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107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252건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평소에 미국 수출 통제의 칼끝이 이 중국을 향해 있다라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주장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즉각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를 했었는데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 또는 전략산업 육성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항공기 부품, 원자와 가스 같은 에너지 산업 관련 장비들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첨단 기술 금수가 러시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러시아에 취했던 경제 제재의 모델을 중국에게도 동일하게 제재 방식으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이 군사력 증강이라든지 과학 발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청 BIS라고 하는데 이 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청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 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수출 통제는 미국 단독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시스템이죠. 이 수출 관리 인권 이니셔티브를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출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대중국 수출 규제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연이어서 유럽연합과도 비슷한 내용의 수출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을 확대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세나르 협약에 러시아도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미국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바세나르 협약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수출 통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런 수출 통제 방식을 한국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도체를 비롯한 이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말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미 동맹국과 함께 핵심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도 미국 정부는 대중국 전략을 공개하면서 수출 통제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러먼도 미 상무장관도 기자들에게 제재가 단행되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수출 통제 및 무역 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무역 통제에는 많은 위험도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이 중국에 대한 무역을 통제하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러먼드 상무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상무부 연례 컨퍼런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수출한 반도체의 규모가 90%가량 줄었다 그러면서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이 SMIC가 러시아의 반도체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문을 닫도록 만들겠다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러먼드 장관이 이어서 세계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에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미국이 이런 수출 통제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하면서도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 통제 방식이 자신들이 과거 한국이라든지 이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이 행했던 방식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반발할 명분도 없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국 등의 미국 우방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동참한다 해도 마땅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과거 사드 보복 때 같이 무역 보복을 단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구조상 수출이나 수입 품목에 대한 무역 보복을 가하게 되면 중국의 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한국 단독이 아니라 우방국들과 함께 연대해서 중국에 대항하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맞대응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에서 따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반도체라는 핵심 품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본격화한다면 중국 경제는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7일과 8일 사이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 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